고아원에 들어간 게 아마 첫돌이었을 겁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고아원 앞에 누군가 몰래 저를 버리고 사라졌다고 했죠. 누가 저를 낳았는지, 누가 저를 버렸는지 저는 모릅니다. 고아원이 처음부터 저의 집이었고 원장님 부부가 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저희 고아원은 아이들이 20명 채 되지 않았어요. 인원이 적어서 저희 고아원을 없애겠다고 통지하게 되어 고아원 아이들은 전국의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가 12살이었습니다. 승합차를 타고 도착한 새로운 고아원은 엄청 컸어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원 부족으로 문 닫을 일은 없을 것 같았죠. 거기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아주 예쁜 친구를 보고 첫눈에 반했답니다. 너 새로 온 애니? 난 승미라고 해. 넌 이름이 뭐야? 어디에서 왔어? 내 이름은 희재야. 다람 고아원에서 왔어. 거기 인원이 너무 적어서 나라에서 없애버렸어. 너무한다. 인원이 적다고 고아원을 없애다니. 거기서 같이 살던 아이들이 보고 싶겠다. 그래도 편지하기로 해서 괜찮아. 우린 나중에 크면 같이 모여서 살기로 했어. 그래? 멋진 계획이네. 그런데 너 얼굴이 원래 이렇게 빨갛니? 뭐? 내 얼굴이 빨개 보여? 꼭 좋아하는 사람 앞에 선 것처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내 얼굴이 빨간 건 더워서 그래. 그래? 토마토구나? 토마토? 그래, 토마토처럼 얼굴이 빨가니까 토마토. 12살. 처음으로 여자아이를 보고 이성에 눈을 뜨게 되면서 저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고아원에 사는 것이 행운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기뻤어요. 또 하루 일과 중 고아원에서 청소나 놀이나 승미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기다려졌답니다. 야, 토마토! 복도는 내가 쓸었으니까 네가 닦아. 그래. 내가 닦을게. 참 말을 잘 들어. 다른 남자애들과는 다르다니까. 토마토, 너 원래 이렇게 착하냐?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 이걸 착하다고 해야 하나? 승미 너야말로 다른 애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나서서 하니까 엄청 착해 보여. 누군가는 나서야 하니까. 그게 너여야 하니? 내 성격이 좀 나서는 걸 좋아해. 아무튼 착한 토마토 깨끗이 닦아라. 고아원에서나 학교에서나 승미는 빛나는 아이였어요. 늘 주변에 아이들이 따랐고 남자애들이 반한 눈으로 바라보았답니다. 저도 그런 남자애들 중 하나였죠. 처음으로 사랑을 느낀 것이기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백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고백하고 나면 차일까봐 두려워서 그런 말은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런 복잡한 심경으로 사랑에 빠진 채 지내던 중 승미와 가까워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아원 연탄가스가 방으로 새면서 코가 맵고 목이 꽉 잠겼어요. 잠에서 깨어나 보니 같은 방에서 자는 동생들이 숨을 힘들게 쉬며 자고 있었답니다. 저는 한 명씩 업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소리를 질러 원장님을 불러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른들과 형들이 아이들을 하나둘씩 둘러엎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제가 승미를 업고 나오게 되었어요. 승미야, 정신 차려. 연탄가스 때문에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토마토, 네가 나 구해주는 거냐? 날 구해주는 사람한테 시집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그게 너라니. 토마토, 빨리 나가서 맑은 공기 좀 마시게 해줘. 그래, 얼른 나갈게. 나 안 무겁지? 별로 안 무거워. 동생 2명 업은 것 같아. 뭐? 동생 2명? 동생 3명 업은 것 같지 않으니까 가벼운 거지. 그게 뭔 소리야?
두 명 업은 것 같으면 무겁단 소리잖아, 이 바보야. 승미야, 너 정신 괜찮구나. 얼른 나가자. 다행히 연탄에 유해 물질이 많이 새어 나오진 않았는지 모두 무사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모두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많이 어지럽다는 애들은 산소 호흡기를 차고 하루 입원했습니다. 승미도 어지러워서 입원했고 저는 그 옆을 지켰어요. 야, 토마토, 너 얼굴이 또 빨갛네. 원래 빨갛다고 했잖아. 나 없느라 무거워서 빨개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야, 너 지금 나 놀리는 거냐? 아니, 승미야, 어서 자.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머리가 너무 아파. 이러다 나 잘못되는 거 아니겠지? 저는 승미의 이마에 손을 얹고 한번 쓰다듬어 줬습니다. 괜찮을 거야. 넌 강한 애잖아. 승미와 입원한 아이들은 이튿날 회복하고 무사히 퇴원해서 고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장님은 연탄 대신 보일러를 설치하셨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엄청 비쌌기 때문에 사비로 설치하신 거죠. 그날 이후 승미와 저는 단짝이 됐어요. 토마토, 가위바위보 해서 학교까지 가방 들어주게 하자. 그냥 내가 네 가방 들어줄게. 왜? 너 나 좋아하냐? 무슨 소리야? 내가 남자니까 힘이 더 세니까 들어주겠다는 거야. 왜 이렇게 오버하고 그래? 그냥 해본 말인데. 그래, 네가 들어라. 이 누님은 학교에 가기 싫어서 기운이 없다. 넌 학교에 가면 항상 대장처럼 행동하잖아. 그리고 공부도 제일 잘하고 발표도 가장 많이 하는 학생이잖아. 또 선생님들도 널 엄청 예뻐하고. 그런데 학교에 왜 가기 싫니? 내가 학교에서 그렇게 나서고 열심히 하는 건 외로워서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원에 온 이후로 늘 마음이 외로웠거든. 승미가 처음 속 이야기를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이런 대화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미를 위로하려고 말했습니다. 너 입양하겠다는 어른들이 줄을 섰다며. 그 사람들 중 부모를 정해서 입양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입양? 나한테 부모님은 돌아가신 두 분뿐이야. 다른 분들이 내 부모님이 되는 건 원치 않아. 그래? 난 누가 입양해주면 고맙다고 따라갈 것 같은데. 아, 지금은 아니야. 난 고아원에 남아서 지내고 싶어. 왜? 나 때문에? 순간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걸었답니다. 승미는 저를 보고 키득거리며 웃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사실 고아원 아이들은 모두 다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저더러 승미와 결혼하라고 축하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으니까요. 첫사랑은 늘 깊었고 저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예쁜 승미가 어느 날 입양을 가겠다고 모든 아이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얘들아, 오빠, 언니들, 나 서울로 입양 가. 내 꿈인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부잣집으로 입양 가기로 마음먹었어. 다들 아쉬워서 고개를 떨구더군요. 저도 승미가 떠난다는 소식에 아쉬움과 슬픔이 몰려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승미를 배웅해 주었고 곧 승미 양부모님이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손을 흔들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뒷문이 열렸고 승미가 저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승미는 저에게 편지를 내밀고 다시 차로 향해 뛰어갔습니다. 승미가 떠나고 편지를 봤더니 승미도 저를 좋아했다고 쓰여 있더군요. 야, 토마토, 너 나 좋아하지? 나도 너 좋아해. 우리 커서 만나자. 서울집 주소니까 답장해라. 편지를 읽고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곧장 답장을 썼고 몇 달 동안 편지를 주고 받았어요.
이야기는 고아원 아이들의 안부와 승미의 서울 생활에 대한 이야기였답니다. 승미는 피아노 레슨을 받고 있고 유학까지 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에 편지가 뚝 끊겼는데 아마도 그때 유학을 떠난 것 같았네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독립할 때까지 승미의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의 추억은 그렇게 끝나게 되었죠. 독립 자금을 나라에서 받아 원룸을 구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고아들이 많이들 취직하는 공장이라 거기엔 저같이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 태반이었죠. 거기서 태식이라는 동갑내기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다들 저와 태식이가 닮았다고 말을 많이 해서 가까워졌답니다. 희재야, 너 나랑 같이 살지 않을래? 월세 아끼면 좋을 것 같지 않아? 그거 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랑 살면 재밌을 것 같아. 좋아, 그럼 같이 살자. 내가 네 원룸으로 들어갈게. 나야 좋지. 빨리 이사 와. 공장에서 친해진 태식이는 저와 똑같이 고아원 앞에 버려졌답니다. 그리고 원래 살던 고아원이 폐쇄되어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진 것까지 똑같았어요. 희자, 월급날이니까 내가 통닭 쏠게. 그럼 난 생맥주 쏠게. 그래, 월급 타면 통닭에 생맥주가 최고라니까. 난 이 맛에 일한단 말이야. 나도 그래.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살 건 아니지? 대식이 넌 꿈이 뭐야? 난 경찰관. 돌아가신 아빠의 직업이 경찰이라는 걸 들었거든. 비록 사진만 있지만 아빠를 보면 존경스럽고 멋져. 태식이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고아원에 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엄마 이야기는 아는 것도 없고 꺼내는 걸 싫어했습니다. 넌 꿈이 뭔데? 난 사업가. 돈 많이 벌어서 고아원에 기부랑 후원을 많이 하고 싶어. 희재, 넌 왜 이렇게 착하냐? 생각하는 게 우리 또래랑 너무 달라. 아니야, 꿈만 그렇게 꾸는 거지. 내가 사업가로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아. 아직 2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의 미래는 창창하다고. 꿈 많은 저희 둘은 형제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기계 결함으로 크게 화재 사고가 터졌어요. 불은 크지 않았는데 뿌연 연기로 자욱했고 얼굴이 너무 매웠습니다. 기침하면서 빠져나왔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거의 다 빠져나왔는데 태식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나 붙잡고 물었더니 태식이가 안에 있다고 했죠. 저는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앞이 보이지 않는 공장에서 태식이를 불렀습니다. 태식아, 어디 있어? 소리쳐봐!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두 손을 저어가며 앞으로 들어가다가 사람 다리가 잡혔어요. 태식이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태식이를 둘러엎고 일어서는데 저도 연기를 많이 마셔서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저와 태식이는 소방관에게 구출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건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태식이는 경찰관의 꿈을 가슴에만 간직한 채 20살에 잠들었어요.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공장은 이미 문을 닫았고 일하러 갈 곳도 없으니 집안에서 폐인처럼 누워서 잠만 잤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는지 잠이 오지 않아도 억지로 잠을 청해 꿈속의 세상을 유영했어요. 그러다 곧 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다간 저도 태식이 옆으로 갈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태식이와 살던 원룸에서 나와 조금 먼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로 떠나 방을 잡고 대형마트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방에 가서 잠을 자는 반복된 일상을 보내며 태식이를 조금씩 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술 먹고 들어와서 노래를 부르는 건지
허구한 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 날 잡고 새벽에 올라가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이봐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요? 댁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잔다고요. 노래 좀 그만 불러요. 내가 노래를 불렀나? 아, 미안해요. 기분이 꿀꿀해서. 노래는 노래방 가서 불러요. 집에서는 조용히 좀 해줘요. 아, 더럽게 뭐라 그러네. 알았어요. 술 취한 여자는 제 속을 긁어놓고 문을 닫더군요. 며칠 조용하다 싶더니 어느 날 위층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쾅거리며 뭔가를 부수는 것 같았습니다. 얼른 올라가 봤더니 여자의 비명이 들렸고 남자가 화내며 때려 부수는 소리였답니다. 저는 큰일이 날 것 같아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비명 소리는 더 커졌죠. 112에 신고했는데 여자의 비명 소리가 저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란다를 통해 위층으로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었더니 남자놈이 위층 여자를 때리고 있더군요. 저는 재빨리 몸을 던져서 남자를 제압했어요. 너 뭐야? 내 애인이랑 뭔 사이야? 아, 진짜 무식한 놈이네. 할 짓이 없어서 여자를 때리냐? 넌 경찰 오기 전에 좀 두들겨 맞자. 이거 안 나? 너 진짜 데리고 싶어? 입 닥치도록 강냉이부터 털어주마. 저는 어떻게 그런 힘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를 손쉽게 혼내주고 잠재워 버렸습니다. 곧 경찰들이 와서 남자를 잡아갔고 위층 여자는 조금 다쳐서 저와 둘이서 병원에 갔어요. 오늘 일 고마워요. 야밤에 노래를 그렇게 부르더니 오늘은 대형 사고가 일어났네요. 그런 놈을 왜 만납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런 놈인지. 치료 다 받았으니까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경찰서는 내일 가면 된답니다.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노래 부르는 걸 좀 자제해 주세요. 아, 내가 주무시는데 방해했죠. 미안해요. 위층 여자는 저에게 감사 인사와 사과를 했고 집에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여자한테 별 관심이 없어서 그날 일을 빨리 잊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 저에게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방을 찾아왔습니다. 저기... 뭔데요? 저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 하면 안 될까요? 저 그쪽한테 관심 없어요. 웃겨? 누가 오빠한테 관심이 있대요? 그럼 왜 찾아왔어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고 다른 할 말이 있어서요. 그래요, 들어오세요. 저에게 반했나 싶어 찾아온 줄 알았는데 위층 여자도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이고 차를 한 잔 줬습니다. 그때 일은 다 잊고 지내는 거죠? 네, 남자 하나 제대로 못 만나서 참 쪽팔리네요. 저기, 그런데 오빠. 내가 오빠 맞아요? 내가 더 어린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나이 들었거든요. 내가 2살 아래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오빠는 좀 그러네. 하, 웃겨. 잘 지내보자고 친근하게 호칭하는 건데 그걸 무시해요? 알았어요. 편하게 말해요. 됐죠? 오빠가 무심해 보이긴 해도 자기 여자한테는 꽤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언니 소개받을래요? 위층 여자는 저를 찾아온 이유가 소개팅을 제안하러 온 거랍니다. 언니요? 아, 현미 씨 닮은 언니라면 사양하면 안 될까요? 아니, 내가 어디가 어떻다고 그래요? 아니,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우리 언니는 나보다 100배는 예쁘거든요? 내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말아요. 아니, 그리고 오빠는 뭐 잘생긴 줄 알아요? 장난 좀 친 겁니다. 너무 정색하시네. 나 지금 소개팅 할 정신이 없어요. 왜요? 일이 바빠서요? 아니요, 일은 관뒀어요. 저 공부 시작했거든요.
안 어울리게 무슨 공부해요? 마음대로 비웃으세요. 난 진지하니까. 뭘 준비하길래 그렇게 비장하세요? 경찰이요. 위층 여자를 구해줬을 때 이상하게 심장이 뛰더라고요. 여자한테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무사히 구해줬다는 사실에 심장이 심하게 방망이질을 했답니다. 그리고 태식이도 다시 떠오르면서 경찰을 꿈꾸게 되었어요. 경찰 시험 준비하겠다고요? 잘해봐요. 그때 싸우는 거 보니까 경찰하면 잘 어울리긴 하겠네. 그래도 우리 언니 소개받아봐요. 우리 언니 능력 있는 여자라서 오빠 뒷바라지 해줄 수도 있거든요. 됐습니다. 여자 덕 보면서 공부할 생각 없거든요. 되게 비싸게 구네. 알았어요. 소개팅 취소. 경찰 공부는 재밌었어요. 무언가를 이렇게 열심히 도전해 본 게 처음이라 잠을 줄여가며 지내도 할만하더라고요. 노량진 학원을 다니며 6개월 만에 시험을 치렀는데 정말 천운이었는지 필기에서 합격했습니다. 2차 체력과 3차 면접에서도 합격해서 6개월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을 빼면서 위층 여자와 인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어머 오빠, 방 빼요? 네, 경찰 합격해서 교육받으러 갑니다. 나중에 발령 나는 곳 근처에 방을 잡으려고요. 와, 대단하네. 아, 오빠, 연락처 좀 알려줘요. 난 현미 씨 같은 스타일 별로라니까요. 또 김칫국 맛이네. 오빠, 내가 신세를 졌으니까 나중에 크게 한턱 쏘려고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언니 소개해도. 또 그 소리예요? 언니도 현미 씨 닮았을 거 아니에요? 이 오빠가 또 사람 자존심을 짓밟네. 내가 어디가 어때서요? 아니, 얼굴은 예쁘신데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말괄량이 같은 게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언니는 단아하고 조신하거든요. 네, 그렇겠죠. 아무튼 나는 소개팅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는 받아서 뭐 하겠어요. 난 여자랑 오빠 동생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이 오빠가 엄청 비싸게 구네. 그래요. 됐으니까 잘 가세요. 현미 씨, 제가 경찰 하려고 마음먹은 게 현미 씨 덕인 건 아시죠? 고마워요. 나중에 인연이 되면 또 만나요. 뭐래, 병 주고 약 주십니까? 빨리 가던 길이나 가세요. 그렇게 위층 여자와 끝까지 티격태격하면서 인사를 하고 방을 뺐습니다. 경찰 교육을 받으러 내려가 6개월 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한 지구대에 발령을 받았답니다. 자네가 이희재 순경인가? 네, 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 같은 거 하지 마. 선배들 잘 따라다니면서 일만 똑바로 해. 네, 잘 배워서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오버하고 있네. 가서 옷 갈아입고 나 따라와. 지구대에 발령받고 몇 가지 수칙을 교육받고 팀장님을 따라 순찰을 나갔어요. 야, 이순경. 차 저기 골목에다가 대라. 네? 왜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해라. 나 좀 잘 테니까 넌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와. 팀장님은 근무를 이런 식으로 대충 해온 모양이더라고요. 말로는 들어봤는데 이런 사람이 제 상관이라니까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전 제대로 일을 하려고 담당 구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경찰이 걷는 것만으로도 치안 효과가 있다고 배웠으니 당당하게 순찰했죠. 그런데 인연인지 우연인지 아니면 악연인지 현미 씨를 또 만나게 됐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 자식이 내 지갑 훔쳐갔어요. 잡아요. 어이, 거기서! 경찰? 에잇, 오늘 재수없는 날이네. 도둑놈은 현미 씨 지갑을 들고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따라 달렸고 곧 그놈을 향해 몸을 던져 잡았습니다. 야이 도둑놈아! 넌 묵비권 행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려는데 현미 씨가 저를 알아보고 반기더군요. 어머 오빠, 이 동네 지구대로 왔구나. 현미 씨? 항상 문제를 달고 다니시네요.
난 가만히 있었는데 이놈이 지갑을 훔쳤다고요. 네, 알았어요. 아무튼 잡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오빠 진짜 카리스마 있고 멋있다. 혹시 우리 언니... 지금 범인 잡았잖아요. 언니 이야기할 때가 아니니까 경찰서까지 같이 가시죠. 위층 여자와 범인을 데리고 경찰차에 탑승했습니다. 자고 있던 팀장님은 눈을 번쩍 뜨며 놀랐어요. 야, 뭐야? 절도범이요? 네가 잡았어? 네, 이놈 경찰서로 인계해야겠죠? 야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빠져라. 지구대로 절도범을 데려갔는데 조사는 팀장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잡았다고 보고하고 실적을 챙겼답니다. 어이가 없긴 했지만 일단 현미 씨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여기가 새로 이사 온 집이에요? 잘 들어가요. 오빠,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네. 여자친구 없죠? 다시 말하지만 현미 씨는 제 스타일이... 그만 좀 해요. 내가 사귀자고 했어요? 우리 언니 만나보라고요. 제가 바빠서 그만 가봐야 해요. 다음에 봐요. 아니, 되도록 경찰은 만나지 말아야죠. 항상 안전과 안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빠! 오빠! 현미 씨와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건 정말 코미디 시트콤 같았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술집 근처에 보행 안전을 위해 출동을 나갔어요. 밸런타인데이였는데 진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고 없이 잘 지나가다 싶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철퍼덕 쓰러졌습니다. 아니, 또 현미 씨예요? 술 취해서 넘어진 거예요? 취한 현미 씨는 혀가 꼬부라진 말투로 말했습니다. 경찰 오빠다. 혜지 오빠, 나 집에 바래다 줘요. 오늘 남친한테 차여서 너무 속상해요. 정말 가지가지하네. 오늘 같은 날 차였다고요? 비싼 초콜릿 줬더니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속상해서 술 한잔 했습니다. 일어나요. 바래다 줄 테니까. 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엎혀요. 바보같이 이게 뭡니까? 나 바보 아닌데? 남자놈이 나쁜 놈인 건데? 맞아요. 그놈 나중에 벼락 맞을 겁니다. 어서 엎혀요. 또 현미 씨를 구해주는 상황이 되었네요. 이러다 진짜 정이라도 들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여름에 순찰하는 건 정말 힘들더군요. 바지땀을 흘려가며 신고가 들어온 곳을 다니며 일 처리를 했답니다. 팀장님은 순찰 시간에 골목길에 차를 대고 시동을 켜놓고 에어컨 바람을 쐬며 낮잠을 즐겼어요. 사람이 정말 변하지 않더라고요. 확 고발해버릴까 하다가 저한테 불똥이 떨어질까봐 꾹 참았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강렬하게 대지를 데우는 시간에 상가에서 싸움이 나서 그걸 말리고 처리하고 한숨 돌리는데 팀장님이 아직 차 안에서 자는 게 떠올랐습니다. 골목길에 달려가 경찰차 문을 열었더니 팀장님이 의식이 없었습니다. 팀장님! 내가 못 살아. 에어컨 틀고 주무시지 말라니까. 얼른 업어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곧 깨어난 팀장님이 저의 멱살을 잡더군요.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꺼냈냐? 팀장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됐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일부러 그랬다는 겁니까? 팀장님은 한숨을 연거푸 쉬더니 개인사를 고백했어요. 사모님이 3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딸도 소아암으로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현실이 싫어서 잠만 자는 버릇이 생겼다고 했어요. 아예 깨어나고 싶지 않아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길 원했답니다. 팀장님,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죠. 사는 게 고통이다. 깨어있는 게 힘들다고. 그러면 잠을 그렇게 자던 이유가 현실이 싫어서예요? 그래. 꿈속에서는 아내도 있고
딸도 있으니까. 참 안쓰럽네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이 싫다는 분이 왜 실적에 집착해요? 아직 딸내미 병원비를 다 못 갚았거든. 대출 받은 게 한두 푼이 아니어서 말이야. 정말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팀장님이 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상 맞지. 내가 생각해도 진상이야. 잠만 퍼질러 자고 후배들 실적 가로채는 양아치로 보일만 하지. 아무튼 미안하게 됐네.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지난 잘못들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위로를 한다고 저의 사연을 들려드렸어요. 천의 고아의 사랑은커녕 친구를 잃었던 순간과 은둔형으로 살다가 경찰이 된 이야기를 해드렸죠. 저보다 나은 삶을 사는 분이니 힘내라고 말씀드렸죠. 이순경 고아였어? 네, 고아라서 그런지 가정을 이룰 꿈이 없어요. 그냥 먼저 떠난 친구의 꿈을 대신 살다가 나중에 혼자 조용히 늙어서 저승 가려고요. 에이구, 나보다 더한 놈이 있었네. 이순경, 나도 힘낼 테니 자네도 희망을 잃지 마.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낳아봐야지. 글쎄요. 저는 그런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아요. 지금 숨쉬고 사는 것에 만족하면서 물 흐르는 대로 살려고요. 팀장님이 가족을 떠나보낸 일은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그래도 사세요. 혈혈단신인 나 같은 놈도 살잖아요. 난 그리워할 사람도 없습니다. 팀장님은 저와 대화를 나누고 며칠 뒤부터 180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겠다고 선도 보더라고요. 하늘에 있을 사모님과 딸이 바라는 대로 새로운 행복을 찾게 되었죠. 가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추운 겨울이 또 찾아왔습니다. 여름에는 겨울이 기다려지고 겨울에는 여름이 기다려지는 이 모순된 생각은 항상 드는 것 같네요. 폭설 때문에 도로가 난리여서 교통통제를 하러 나갔어요. 눈을 치우면서 차량이 오가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춥고 길이 험한 날, 폐지가 가득 찬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얼른 달려가서 리어카를 뒤에서 밀어드렸어요. 할머니, 이런 날 폐지가 나오긴 하네요. 그런데 이런 날은 쉬셔야죠. 집에 있으면 심심해서 나왔어요. 순경 양반, 고마워요. 밀어주는 김에 고물상까지 밀어줘요. 고물상이 문 열었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전화해 봤는데 문 열었대요. 오늘 이 폐지 팔아서 손녀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손녀분은 좋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는 걸 손녀분이 원치 않을 거예요. 날씨 좋을 때나 폐지 주세요, 할머니. 리어카를 고물상까지 밀어드리고 폐지 파는 걸 뒤에서 구경했습니다. 할머니, 다 된 거죠?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어머나, 얼굴을 이제야 보네. 순경 양반이 훤칠한 미남이구만. 아닙니다. 제복 때문에 그렇게 보였나 봐요. 우리 손녀랑 엮어주면 딱이겠는걸. 순경 양반 결혼은 하셨나? 아니요. 결혼은 꿈도 꾸지 않고 있어요. 요즘 비혼주의자가 그렇게 많다더니 순경 양반도 그거구만. 그런데 내 손녀를 보면 마음이 달라질 거야. 우리 손녀 한번 만나봐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도로 치우다가 와서 다시 가봐야 하거든요. 저는 빨리 인사를 드리고 일하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곧 해가 바뀐 1월 1일이 되던 날, 근무가 걸렸습니다. 식당에서 싸움이 나서 출동 나가 사건을 해결하고 돌아가려는데 갓길로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지난번 제가 밀어드렸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그때 그 총각 순경이잖아요. 아이, 총각 고마워요. 신정인데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셔야지. 왜 폐지주로 나오셨어요? 다들 바빠서. 총각, 나이 엄치 없지만 고물상까지 밀어줘요. 네, 그럴게요. 한참을 가서 고물상에 도착했고 폐지를 파는 걸 보고 말없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총각, 이리 와서 수고비 받아가요.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가서 초콜릿이라도 사 먹어요. 할머니, 저 경찰이에요. 돈 같은 거 못 받습니다. 아, 내 정신 좀 봐. 경찰이었지? 너무 정이 가다 보니 꼭 내 손주 같구만. 총각 결혼 안 했다고 했죠? 그럼 내 손녀 한 번만 만나봐요. 내가 사진 보여줄게요. 아, 괜찮습니다. 저 가봐야 해서요. 서둘러 고물상에서 떠났고 할머니는 한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지구대에 도시락을 싸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가 맞았구만. 순경 총각, 나예요. 할머니,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이거 내가 손녀 식당에서 싸왔어요.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넉넉하게 싸왔으니 동료들과 나눠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곤 할머니가 지갑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 여자분이 손녀예요? 엄청 예쁘시다. 그렇지. 예쁘지? 그럼 우리 손녀 만나볼래요? 네.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진 속의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소개팅을 받겠다고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나고 할머니가 오라고 한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엄청 큰 한식당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계셨답니다. 아, 총각 왔구만. 사복을 입으니 느낌이 다르네요. 꼭 대학생 같아. 할머니, 쑥스럽네요. 제가 소개팅은 처음 받아보거든요. 내 손녀도 맨날 일만 해서 남자를 몰라. 둘이 똑같은 순둥이 같으니까 잘 해봐요. 손녀야, 이리 와라. 할머니가 부른 여자는 카운터에 앉아있는 식당 직원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순간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할머니 손녀는 저를 내려다 보더니 키득거리며 웃더군요. 내 사진 보고 예쁘다고 소개받고 싶다는 사람이 너였냐? 토마토? 토마토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름다운 여자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기 승미? 내가 본 사진 속 여자가 승미 너였어? 그래, 토마토. 나다, 나. 네가 좋아했던 승미. 뭐 나도 널 좋아하긴 했지.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 할머니는 저희 둘이 아는 사이라고 하자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고아원에서 만난 인연이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거리셨죠. 저는 승미가 입양 가고 유학을 가서 피아니스트가 된 줄 알았는데 식당 직원이 된 것이 의아했습니다. 승미야, 너 여기서 뭐해? 피아니스트는 유학 간 거 아니었어? 보다시피 난 식당에서 일하고 할머니랑 살아. 날 입양해준 양부모님이 처음엔 잘해주셨는데 금세 내가 질렸는지 많이 혼내고 괴롭게 하더라고. 그래서 도망 나와서 할머니를 찾아갔어. 다시 절차를 받고 할머니랑 살게 됐지. 그동안 쭉. 그랬구나. 그럼 편지는 왜 끊긴 거야? 할머니 댁으로 갔으면 거기서 편지를 보낼 수도 있었잖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때는 할머니도 나도 가난했으니 당장 먹고 살 길이 바빠서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시작했어.
사실 학교도 얼마 못 가 중퇴했지. 편지는 보내고 싶었는데 나에게 있었던 일을 알면 네가 슬퍼할까봐 붙이지 못했어. 승미의 사연을 들으니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난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승미야, 너는 어른이 되니까 더 예쁘다. 빛이 난다, 빛이 나. 내가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진 보고 바로 널 만나고 싶다고 했어. 들었어. 어떤 남자인지 나도 궁금했는데 다행히 토마토가 와서 너무 좋다. 그래? 승민, 너 옛날에 나 좋아했었니? 편지 주고 떠난 거 기억 안 나? 그때 내 마음을 다 적어서 전해줬는데. 당연히 기억하지. 사실 그 편지 아직 집에 있어. 그랬어? 귀엽네. 옛날 그 토마토가 그대로 있어서 다행이야. 저와 승민은 할머니와 앉아서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경찰이 된 사연을 들려주고 승미가 식당에서 일하게 된 사연을 들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돈을 벌어서 지금의 한식당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운동 삼아 하시는 거라고 했죠.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여전히 저의 얼굴은 토마토처럼 빨갰습니다. 이윽고 승미가 식당 입구에 들어온 여자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현미야, 일로 와봐. 언니? 거기서 뭐해? 할머니 옆에 누구야? 언니 남자친구 될 사람이다. 어서 와서 인사해. 아, 언니 소개해줄 남자가 있다고 했잖아. 왜 할머니한테 소개를 받고 그래? 귀에 익은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고개를 돌려봤더니 저와 현미 씨는 동시에 놀랐습니다. 오빠? 희재 오빠? 여기 웬일이에요? 현미 씨가 승미 동생? 네, 우리 언니예요. 내가 말한 언니가 승미 언니라고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승미가 말하길 할머니가 현미 씨는 계속 키우고 있었고 승미만 고아원에 맡겼답니다. 손녀 둘을 키우기 힘든 할머니가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더군요. 현미 씨가 예전부터 소개해주겠다는 언니가 승미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럼 나한테 소개해준다는 언니가 승미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나한테 언니가 승미 언니밖에 없는데 다른 언니를 소개해주겠어요? 오빠 진짜 웃긴다. 할머니한테 우리 언니 사진 보고 반해서 소개팅한 거라면서요? 승미인 줄 알았으면 만났겠죠. 승미는 제 첫사랑이라고요. 그러게 사진을 먼저 보여주셨어야죠. 하, 웃겨. 손살을 치면서 거절하던 게 누구인지 까먹으셨나? 내가 왜 그랬을까? 현미 씨, 우리가 인연이 깊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현미 씨를 몇 번이나 구해준 거 알죠? 그게 다 형부 처제가 될 사이라 그랬나 봐요. 현미 씨, 이제부터 형부라고 불러요. 나도 처제라고 부를 테니. 처제. 기가 막히네. 그래요. 나도 오빠를 끝까지 우리 언니한테 소개해주려고 했어요. 내 형부로 점 찍어 뒀었다고요. 형부. 야, 듣기 좋네. 처제,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형부가 다 사줄게. 여기 우리 언니 식당이거든요. 원래 공짜로 먹고 다닌다고요. 아, 그렇지. 그러면 앞으로 부탁할 게 있으면 뭐든 해. 그리고 용돈 필요하면 이야기하고. 알았어요, 형부. 휴, 이제야 희재 오빠를 우리 집안 식구로 들였네. 내 목표가 성공했어. 저와 현미의 대화를 한참 듣고 있던 할머니는 기뻐서 박수를 치셨고 승미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토마토. 너 웃긴다. 누구 마음대로 내 동생한테 처제라고 하냐? 내가 너랑 무슨 사이라도 되냐? 지금부터 되면 되지. 승미야, 어릴 때 내가 널 무진장 좋아했다. 지금 다시 보니 그때 감정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우리 오늘부터 사귀자. 순진하던 토마토가 꽤 적극적으로 변했네.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현미도 그렇고 널 내 남편감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 네가 좋은 사람이 맞긴 한가 보다. 어릴 때 내가 토마토 너를 잘 봤어. 그럼 우리 사귀는 거지?
그러자 승미는 고개를 끄덕였고 현미와 할머니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첫사랑 승미를 다시 만나 연애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순찰을 돌다가 잠깐의 짬이라도 나면 승미의 식당을 찾아갔어요. 자기야, 자기 보고 싶어서 들렀어. 토마토, 너 근무 시간에 오지 말랬지?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 토마토 징그럽게 자꾸 이럴래? 징그러워? 내가 이러는 거 귀엽다고 했잖아.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날마다 나 보겠다고 틈만 나면 찾아오니까 좀 그렇잖아. 승미가 치를 떨자 현미가 말했어요. 언니, 형부 싫어? 질렸으면 나한테 넘겨줘. 난 형부가 이 세상 남자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언니가 버리면 내가 가질게. 형부, 우리 언니랑 헤어지고 나랑 만나요. 처제,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나 주사 있는 여자는 질색이야. 알면서. 내가 편을 들어줘도 이런 식으로 나오시네. 처제가 씩씩대자 승미가 저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말했어요. 야, 주현미. 토마토는 내 거니까 눈독 들이지 마라. 그리고 넌 남자친구도 있으면서 왜 맨날 내 애인한테 치근덕대냐? 아이고, 둘이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있네. 그러지 말고 둘이 빨리 결혼해라. 난 형부가 빨리 내 형부가 되면 좋겠다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네 연애사나 신경 써. 그래, 둘이 안 싸우고 만나는 게 어디냐? 아무튼 둘이 만나게 된 나의 공을 생각해서 결혼할 때 선물하는 거 잊지 마. 처제, 나랑 승미가 다시 만나게 된 건 할머니 덕분이야. 할머니가 승미 사진을 보여줘서 내 본능이 깨어난 거라고. 처제는 나한테 승미 사진 안 보여줬잖아. 어떻게 해서든 우리 언니랑 만나게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래, 알았다. 선물 줄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저와 승미는 1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게 되었죠. 10달 뒤 딸이 태어났고 저는 상상도 못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런 날이 제게는 절대로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신기했죠. 그리고 지구대 팀장님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어요. 이젠 더는 세상을 떠난 사모님과 딸을 그리워하지 않고 가슴에 고이 묻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답니다. 세월은 흘러 딸이 10살이 되던 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내와 처제는 오열하며 울부짖었고 저 또한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떡해. 이제 좀 살만하고 행복한데 너무 빨리 가셨어. 여보, 할머님이 우리 결혼하는 것도 보셨고 딸도 잘 길러주시다가 떠나셨어. 이젠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실 거야. 토마토, 당신은 날 두고 먼저 떠나면 안 된다. 당연하지. 난 처자식 두고 어디 안 가. 두 사람은 난 안 보이는 거야? 나도 슬프다고. 처제, 다음 달에 결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울면 안 돼. 안 그래도 얼굴이 그렇게 생겼는데 울면 퉁퉁 부어서 못난이가 된다고. 지금 농담이 나와요? 처제는 제품에 안겨서 눈물, 콧물, 침을 범벅이로 묻히며 실컷 울었습니다. 할머니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한 달 뒤 처제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형부, 나 떨려요. 내 손잡고 신부 입장하는데 뭐가 떨려.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어서. 김서방 정도면 훌륭한데 왜 자꾸 의심해? 처제의 술주정을 다 받아주는 사람 흔치 않아. 또 그러신다. 우리 처제가 형부 같은 사람이 이상형이라서 어떤 남자도 눈에 안 차는 건 이해하지. 나 같은 남자가 어디 있나? 또 김치국 마시네. 형부, 신부 입장 불러요. 어서 들어가요. 내 손을 꽉 잡아. 아름다운 처제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성 소리가 귀에 닿자 매우 행복하더라고요. 천에 고아였던 제가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처제도 있으니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처제의 손을 동서에게 전해주며 말했습니다. 김서방, 내 처제 울리면 그땐 피눈물 흘리는 거야. 내가 처제 아끼는 거 알지? 네, 형님. 알고 말고요. 현미는 제가 공주처럼 모시고 살 겁니다. 그래, 꼭 행복하게 해줘. 처제, 이만 동서 손 잡고 들어가.
형부, 고마워요. 오늘 같이 입장해줘서. 그리고 우리 언니랑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다 처제 덕분이야. 계속 우리 옆에서 잘 지내줘. 어서 가. 처제와 동서는 손을 잡고 마저 입장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혼주석에 앉아 결혼식을 축복했고 결혼식이 끝나고 딸과 집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여보, 토마토. 응? 고맙다. 뭐가? 전부 다. 나야말로 고마워. 전부 다. 아내는 저를 보고 눈물을 잠시 글썽이더니 말했어요. 토마토, 우리 둘째 가지러 가자. 둘째? 아, 내가 피곤해서. 당신 요즘 날 피하는 것 같다. 얼굴도 안 빨개지는 게 신경에 거슬러. 혹시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야? 아니야, 나 오늘 신부 입장 같이 하려고 화장해서 표시가 안 나는 거야. 나 당신만 보면 떨려서 토마토가 된다고. 그럼 어서 둘째 가지러 가자고. 여보, 우리 딸이 보고 있는데. 아름아, 방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든 숙제를 하든 해. 너 동생 가지고 싶다고 했지? 그 말에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와 아내는 그날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40이 넘었어요. 10살 차이가 나는 딸이 둘 있죠. 아내는 여전히 빛나도록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처제는 아직도 저와 티격태격하면서 잘 놀고 있답니다. 형부, 나도 이세 가지려고 하는데 비법 좀 내 남편한테 알려줘요. 우리 부부는 애가 안 생겨서 고민이라고요. 비법? 아, 처제 징그럽게 왜 그래? 그런 게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냥 사랑하다 보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걸 내 남편한테 좀 일러주라고요. 처제는 나랑 못하는 대화가 없네. 아, 그래. 내가 확실하게 정신교육 시켜줄게. 김서방, 이리 와봐. 그래서 처제도 아들을 낳게 되었고 지금 저희 옆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천에 고하였던 저의 인생이 녹록지 않았지만 인연을 만나면서 진짜 행복한 삶을 찾게 되었네요. 혼자였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준 아내와 처제,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로 작은 재미든 감동이든 어릴 적 추억을 조금이라도 찾으셨다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그럼 인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